납세자는 건물이 65억이라고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국세청은 65억? 말도 안 된다. 우리가 다시 감정평가해보니까 108억이 시가다. 제대로 세금 더 내라. 이렇게 처분을 내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민호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3억을 세금 없이 증여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자녀에게 저가 양도하면 3억을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저가 양도를 할 때 아파트가 아닌 비주거용 부동산을 저가로 양도할 때에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면 나는 분명 법에 나온 대로 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잘못 신고했다고 양도세, 증여세 추가로 몇 억씩 내라고 고지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자녀에게 저가 양도를 할 때 문제가 되는 비주거용 부동산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와 같은 주거용이 아닌 부동산, 즉 토지 건물 등이 이 비주거용 부동산에 포함되는데요. 여기서 세금 문제가 발생하는 건 국세청이 고시하는 오피스텔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상업용 건물을 제외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꼬마 빌딩이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납세자는 내 꼬마 빌딩 가치를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라 33억이라고 평가해서 증여세나 양도세를 신고했어요. 그런데 국세청은 그 빌딩이 33억이라고? 말도 안 된다. 우리가 다시 감정평가해 봤더니 84억이다. 양도세, 증여세 더 내라. 이렇게 처분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납세자는 건물이 65억이라고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국세청은 65억? 말도 안 된다. 우리가 다시 감정평가해 보니까 108억이 시가다. 제대로 세금 더 내라. 이렇게 처분을 내립니다. 에이, 설마 평가 금액이 어떻게 40억, 50억 차이가 나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닙니다. 이 케이스들은 모두 소송까지 간 실제 사례들이고 현재도 사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국세청이랑 납세자가 판단하는 꼬마 빌딩의 시가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걸까요? 바로 각자가 서로 다른 기준으로 꼬마 빌딩의 시세를 결정했기 때문인데요.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를 낼 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재산평가액, 즉 시가입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부동산의 가치를 얼마로 평가하냐에 따라서 과세 표준이 정해지고 그에 따라 세금 액수가 정해지니까요. 상증세법과 소득세법에 따르면 재산평가는 시가를 원칙으로 평가합니다. 이 시가에는 수용가액, 경매가액, 감정가액이 포함되는데요. 그런데 이 시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라 평가를 해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처럼 거래 시가가 있을까요? 시가를 찾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매매가 아파트처럼 자주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빌딩 하나하나마다 개별성이 강한데 나와 유사한 거래를 찾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나 세금 내려고 감정평가 맡겨서 신고했어. 이런 분들 보신 적 있어요? 거의 없죠? 내가 세금 내려고 굳이 내 돈 들여가면서 감정평가를 하는 사례는 흔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꼬마 빌딩을 가지신 분들은 자녀에게 양도를 하거나 증여를 할 때 바로 이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라 신고를 하시는데요. 한마디로 기준 가격에 따라 신고를 하는 거죠. 이 보충적 평가 방법이 뭐냐? 바로 공시지가와 기준시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5년 전부터 정부에서 공시지가가 현실을 못 따라간다. 현실화하겠다. 이렇게 해서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 중에 이 꼬마 빌딩은 아파트보다도 기준 가격과 시가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 해당해요. 그래서 사실 자산가들이 이 꼬마 빌딩을 절세 개념으로 매입해서 자녀들에게 증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세금을 내는 납세자는 기준 가격에 따라 신고를 했는데 세금을 부과하는 세무서는 그거 너무 낮다.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감정평가한 금액이 시세랑 거의 근접하다. 이렇게 해서 세금을 추가로 고지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니까 조세불복도 하고 불복에서 인정 안 되니까 소송 가서 이 처분은 위법하다,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려달라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죠. 이렇게 세무서가 감정평가를 다시 해서 세금을 추가 고지한 게 최근 몇 년간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요. 그래서 소송에 가신 분들 판결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일부는 납세자가 이겼고 일부는 국세청이 이기고 있습니다. 각 판례마다 사실관계가 다르고 다퉜던 법적 쟁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납세자가 이깁니다. 이런 경우라면 납세자가 집니다. 이렇게 획일된 결론을 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특히나 아직 이에 대한 판례가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쟁점에 따라서 분쟁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나도 꼬마 빌딩을 가지고 있는데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평가해서 신고했다가 나중에 세무서가 감정평가해서 세금을 추징하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실 텐데요. 이 부분은 국세청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에 나와 있기는 합니다. 작년에 개정을 해서 어떤 대상이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지 명시를 해 두었는데요. 추정시가와 기준시가 차액이 10억 이상이거나 추정시가 대비 차액이 10% 이상인 비주거용 부동산은 감정평가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의 대상은 비주거용 부동산 등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도 포함이 되는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추정시가가 정확히 어떤 값을 말하는 건지 아시겠어요? 지금 시가가 불분명해서 서로 다른 평가 방법을 택해서 평가액을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세청은 시가가 무엇인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그 불분명한 시가와 기준시가 차이가 10억 이상 나는 부동산을 선별해서 그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서 시가를 산정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추정시가와 기준시가가 10억이 넘는다는 기준 자체가 모호하죠. 시가 자체가 불분명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 설정 자체도 어렵고 결국 그 주장 자체로 순환 논리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납세자 입장에서 내가 이 감정평가 대상에 포함되는지 알려면 결국 내가 추정시가를 먼저 감정평가를 받아서 알아봐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을 들여서 감정평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국세청이 감정평가한 금액이랑 차이가 또 나게 돼요. 그러면 이에 대한 검증을 또 받아서 세금을 추징당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가격에 대해서 서로 평가한 금액이 더 시가에 적합하다라고 하면서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으니까요. 실제 이게 소송에 가면 감정평가 산정 기준일부터 시작해서 감정평가 평가액이 적정한지 가격 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등 케이스마다 다퉈야 하는 법적 쟁점이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꼬마 빌딩을 자녀에게 저가 양도하는 경우에 미리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나는 몰라서 이렇게 신고한 건데 이 많은 세금을 내기 억울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도 법률의 부지나 착오에 불과하다면 구제받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납부고지서를 받고 불복을 하려고 준비 중이신 분들도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고 어떤 전략으로 가는 게 유리한지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복 절차에 관해서는 제가 이전에 설명드린 영상을 댓글에 달아둘 테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